자, 안녕하세요. 아, 자, 오늘은 여기 써놓은 그대로 방학식 날 온라인 수업에서 뭘 할지 몰라서 시험도 받고 진도 다 나갔는데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좀 시사적인 내용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코로나19 백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백신, 요즘 가장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개발이 이제 빨리 이루어진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맞기 시작하게 됐고요. 가장 빨리 이루어진 회사 제품이 세 개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미국의 파이자 그리고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요 세 회사입니다.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미국 회사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회사입니다. 화이자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회사야. 미국에서 굉장히 큰 제약회사거든요. 파이자에서 제일 유명한 약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아스피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제 파이자에서 제일 유명한 게 비아그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아그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을까요, 파이자가? 예. 그런데 이제 파이자가 이번에 어, 코로나19 백신도 가장 먼저 개발했어요. 원래 임상 시험을 제일 먼저 시작한 그 회사가 모더나인데 여기가 올해 3월부터 벌써 임상 시험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이자가 먼저 임상 시험을 끝내고 긴급 승인을 받아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이제 따르고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이 회사죠. 아스트라제네카는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생산을 위탁을 그 받았다고 하고 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계약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서서 우리들 아마 귀에 익을 거예요. 자, 요 회사 제 회사께 이제 제일 유명합니다. 제일 빠르고 아마 요것들 중에서 맞지 않을까 우리가 맞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되는 백신 회사들입니다. 제약 회사들의 제품들입니다. 자, 백신 접종이 벌써 시작이 됐어요. 일단 아까 화이자라고 했는데 화이자 그 미국의 화이자랑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랑 같이 개발한 이 백신이에요. 아마 두 회사 같이 개발해서 더 빨리 그 모더나를 앞질러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백신이 이제 영국에서 12월 8일부터 이미 한 2주 정도 됐죠. 접종을 시작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14일부터 이번 주죠. 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막 맞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요거는 이제 뉴욕에 그 미국에서 제일 처음 이제 접종을 받은 분인데 뉴욕에 있는 그 간호사라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랑 의료진부터 접종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까 미국은 지금 하루에 막 20만 명씩 그 신규 확진이 되고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1000명 넘어갔고 지금 매우 불안한데 미국 20만 명이에요. 그래서 엄청 막 사람들 그 셧다운 하려고 막 그럴 위험이 있는데 어쨌든 요 그래도 이제 3월 달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 게 3, 4월 달하고 분위기가 매우 다른 게 지금은 이제 백신이 나와서 실제로 접종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곧 이 코로나 그 팬데믹이 곧 끝날 것 같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모더나 백신이 이번 주에 긴급 승인 예정이고요. 승인해 주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미국 FDA 그 식품의약품 그 뭐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 안전청 뭐 이런 비슷한 이제 되죠. 미국 FDA에서 이제 모더나 백신을 이제 이번 주에 긴급 승인 예정입니다. 그 뒤를 이제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아스트라제네카 여기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혼자 개발한 건 아니고요. 이 옥스포드 대학교의 제너 연구소 이 제너라는 분은 이제 그 알고 계시죠? 제너라는 분은 이제 영국의 의사인데 옛날에 그 천연두 백신을 처음으로 이제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 제너가 이제 천연두 백신을 어디서 얻었냐면 소의 고름에서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신이라는 말 자체가 그 라틴어의 암소라는 말이 바카라고 하는데 라틴의 암소라는 말에서 이제 따왔습니다. 그게 이제 제너가 그 소의 고름으로부터 이제 천연두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의 뭐 사실상 인류 최초의 백신이거든요. 그런 이제 아주 유서 깊은 연구소죠.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제너 연구소에서 개발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 아스트라제네카와 제너 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백신이요. 사실 그 임상이 1상, 2상, 3상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 3상 임상을 이제 맨 처음 들어갔어요. 이 모더나가 1상을 제일 처음 시작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앞질러서 3상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세 회사 중에서는 조금 뒤처지게 됐습니다. 어, 그거는 이제 이유는 조금 이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백신 접종이 시작된 데도 있고 곧 접종이 시작될 모더나 백신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뭐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 아마 화이자 백신이 영하 70도에서 운반돼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자, 왜 이런 낮은 온도에서 운반을 해야 되냐? 자,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운반해야 되고요. 보관을 해야 되고요.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에서 한 6개월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 모더나는 60개월까지 되고 화이자는 뭐 그거보다 좀 짧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운반을 해야 됩니다. 왜 낮은 온도에서 운반을 해야 되느냐? 둘 다 이제 mRNA 백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이제 그동안 원래 백신은 어떻게 만들어? 원래 백신은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를 이 약화시켜 갖고 그런 걸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미리 주사해서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제 그 병에 안 걸리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 아마 배워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번에 나온 파이자랑 모더나 백신은 mRNA 백신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백신입니다. 자, 그럼 mRNA는 뭐냐? 자, 원래 이제 우리 몸에 DNA가 있는데 이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mRNA로 옮겨요. mRNA로 옮긴 다음에 이 mR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해요. 그럼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mRNA 백신은 그러니까 요 mRNA를 그 주사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 바이러스를 약화시킨 바이러스를 주사하는 백신은요, 요 단백질을 주사하는 거예요. 단백질 주사해서 이 단백질에 대한 면역을 가지게 하는 건데, mRNA 백신은 이 mRNA를 넣으면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이 mRNA를 가지고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겉에 이제 볼록볼록한 스파이크 단백질 있잖아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mRNA를 우리 몸에 주사를 하면 우리 몸의 세포에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해서 면역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mRNA 백신입니다. 자, 근데 이 RNA는요, 그 DNA에 비해서 매우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제 그 생물들이 유전 정보를 DNA에다 저장을 하는데 DNA에다 저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DNA는 굉장히 안정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RNA는 조금 불안정하고 그에 비해서 훨씬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mRNA가 불안정해서 온도가 높으면은 이 온도가 높다는 거는 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활발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분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파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보관을 해야만 이 mRNA가 분해 안 되고 효과를 가지게 우리 몸에 접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70도 영하 70도짜리 어떻게 맞아요? 접종할 때는 이제 맞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이게 온도를 올리면은 이 한 5시간 정도면 싹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5시간 되기 전에 우리 몸에 주사를 접종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럼 파이자는 영하 70도인데 모더나는 왜 영하 20도냐? 모더나가 조금 더 기술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RNA를 좀 안정화시키고 좀 뭐 이렇게 이걸 이제 분자적으로 이제 코팅하고 뭐 이런 기술이 있을 텐데 그 기술이 모더나가 그 파이자보다 모더나가 조금 앞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더나는 이제 영하 20도에서 보관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왜 그런 얘기가 없냐?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어떠냐?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요, 아예 그 방식이 달라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요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라고 해서 바이러스 벡터인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를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를 유전자 조작해서 이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그 다른 바이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이 침팬지의 그 감기를 일으키는 침팬지의 폐렴이나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하는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하거든요. 사람한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 맞았다가 사람이 진짜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 감염되지 않도록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갖다가 유전자 조작을 해서 요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주사를 하면은 얘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가지고 있으니까 어 우리가 몸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런데 요거는요, mRNA처럼 이렇게 불안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단백질 얘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일반 냉장고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훨씬 이제 좋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가격도 매우 쌉니다. 가격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뭐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10배 정도 차이까지는 안 나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갖다가 백신 한 3천을 맞을 수 있다면은 어, 요 그 화이자랑 모더나 백신은 한 12,000원, 2만 원 이렇게 비싼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격도 싸고 일반 냉장고 온도에서도 보관 가능한 거죠. 그런 점이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FDA, 미국 그 식품 안전청, 그쵸? FDA에서 이 승인이 이제 늦어질 것 같다고 해요. 어, 자, 이유는 뭐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논문을 살펴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임상 실험 대상이 좀 이렇게 부족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트라제네카에서 이제 3상 임상 실험했는데 여기 이제 55세 이상인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그걸 이제 미국 FDA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면 그러면은 뭐 백신의 문제 자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좀 더 임상 결과를 이제 보강하겠다 해서 이제 보강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좀 저는 이제 그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사실 코로나19가 굉장히 급하고 이제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니까 사실은 이 긴급 승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 백신을 빨리 진행하고 있잖아요. 백신 그 개발이라든가 연구 뭐 승인 같은 거 굉장히 빨리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들만 왜 늦게 할까? 저는 그게 어 미국 FDA가 미국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요 영국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파이자랑 이제 모더나는 미국 회사고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영국 회사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특히 몬세프스라이라는 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 정부의 그 백신 초고속 작전팀이라고 하는 그래서 백신을 이제 빨리 승인하게 하는 긴급 승인을 하게 하는 그런 팀 이제 최고 책임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모더나 이사 출신이래요. 그래서 모더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훨씬 싸고 상온 보관이 가장 편하잖아요. 그 냉장고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빨리 승인이 되면은 모더나 그 회사 이익에 좀 안 좋으니까 일단 뭐 파이자가 먼저 승인되긴 했지만 모더나가 사실 기술력이 되게 뛰어나니까 이거 화이자 거는 이제 모더나가 이길 수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거는 이제 좀 더 장점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사실 이제 그 제너 연구소라고 하는 대학 연구소에서 사실 거의 개발한 거기 때문에 이 가격도 그래서 싸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일부러 좀 늦추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전혀 이제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 한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백신을 지금 보면은 한국 같은 거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한 80% 정도가 백신을 맞겠다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사실 1,000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1,000명이면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20만 명씩 나오고 있고 또 프랑스는 우리나라 인구도 비슷한데 여기는 하루에 5만 명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한 1만 명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나라에서 오히려 이렇게 백신 안 맞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그래서 우려가 좀 됩니다. 백신이라고 하는 거를 좀 믿고 맞아야 되는데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해서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근데 이제 우리도 조금 얼마 전에 이런 게 있었죠.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 독감 백신을 참 좀 믿지 못하겠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이제 사망 사고가 있었다. 그 전에 이제 그 독감 백신 유통 회사가 이제 콜드 체인 그 뭐야 냉장 보관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끊어져 갖고 백신이 좀 이렇게 상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제 이런 언론 기사가 많이 이제 됐는데 어 요게요. 그 우리나라 독감 백신은요. 독감 백신이 이제 개발된 지 오래되었고 안전해요. 사실 이제 뭐 이 코로나19 백신은 조금 이제 우려를 한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워낙 그 급하다 보니까 워낙 빨리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 원래는 동물 실험을 먼저 하고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동물 실험하고 인간 임상 실험을 같이 해버렸어요. 왜냐면 워낙 급하니까 올해 안에 나와야 되니까. 그쵸. 안 되면 다 경제 멈추고 이렇게 다 전 세계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거는 이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어.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런 우려에 따라서 그런 우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과학 같은 거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신뢰하고 많이 믿는 이제 국가인데 왜 과학 교육을 잘 받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 수준이 높잖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그 독감 백신에 맞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 근데 사실은 이래요. 이게 원래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이제 5천만 명? 5천만 명이 넘잖아요. 5천만 명 중에 항상 사망자가 얼마 나오죠. 그쵸? 어. 자, 근데 그 사망자 중에 어때요? 그 전날 뭐 밥을 먹은 사람도 있고 뭐 국수를 먹은 사람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언론 보도에서 국수를 먹고 죽은 사람이 뭐 1,000명이다. 어제 국수를 먹고 오늘 죽은 사람이 1,000명이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1,000명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어. 그러면은 국수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보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되려면은 이게 독감을 맞고 사망한 사람하고 독감을 안 맞고 사망한 사람하고 사망률의 차이를 봐야 돼요. 단순히 이제 죽은 사람들 중에 전날 며칠 전에 우리 독감 백신 맞았는데요. 이랬다고 해서 이제 독감이 원인이다 이렇게 내면 안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이랑 백신을 맞지 않고 사망한 사람이랑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중에 사망한 사망률이랑 요게 비교를 해서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이걸 확실히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이제 제목만 이렇게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어. 자, 당연히 인과성이 없는 거예요. 인과성이 없어요. 인과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 사망률 조사해 보면 백신 맞은 사람이 한 100만 명인데 100만 명 중에 104명 죽은 거는 104명이 사망한 거는 이제 일반 그냥 이제 우리나라 5천만 명 국민 중에서도 이렇게 이만큼 뭐 그 비율만큼 이제 사망한 거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인과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어. 자,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백신 뭐 사실 코로나 백신 뭐 우려할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많이들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건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가 된 거 과학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백신이라는 것 자체를 막 이렇게 좀 뭐 터부시하는 비과학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안티 백신 운동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신은 이제 과학이고요. 백신은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한 과학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 조금 빨리 진행되는 감이 없진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학교도 못 나오고 직장도 이제 뭐 셧다운되고 많이 힘든데 그래서 백신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접종이 시작된다면 백신을 빨리 맞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서없이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요. 여러분들 방학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